고대 카자흐스탄은 주로 유목 생활을 하는 종족들이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이들은 기원전부터 여러 유목민족의 집합체로 이뤄졌으며 스키타이인과 사르마티아인이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1세기경 시베리아의 남쪽 스텝 지대와 카자흐스탄 일대에서 흉노인들이 세력을 확장하며 이 지역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후 여러 유목민족들이 이 지역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됩니다. 6세기에서 8세기에는 투르크계 유목민인 투르크, 카간국이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에 걸쳐 광범위한 영토를 건설했습니다. 이 시기는 유목 문화와 이 지역의 정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시기로 평가받습니다. 9세기부터는 키메크 카간국과 후에 카르한 카간국의 지배가 이어졌으며 중앙집권적 국가 역할을 했던 이 왕조들은 무역과 문화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13세기에 들어서면 몽골 제국의 확장으로 카자흐 지역은 몽골에 편입되어 군사적, 문화적 변화를 맞이합니다. 카자흐스탄의 현대사는 이 시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자흐스탄의 고대사는 다양한 유목민족들의 이동, 정치적 변천, 그리고 문화적 교류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카자흐스탄이 다채롭고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지역은 수천 년 전부터 다양한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기원전 1세기경에는 이미 세련된 농경과 금속 가공 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 중 하나는 기원전 6세기경 페르시아 제국 아케메네스 왕조에 의한 지배였습니다. 이들은 고대 도시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를 포함한 소그디아나를 정복했습니다. 그 후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헬레니스틱 문화가 도입되었고 이는 후속 문명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8세기에는 이슬람 정복이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은 이슬람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9세기부터 10세기에는 사마니드 왕조가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은 무역, 과학, 문학이 성행하며 이슬람 문화권 내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몽골 제국의 침공과 지배를 겪었으며 티무르이드 왕조 시대에는 사마르칸트가 중앙아시아의 문화와 권력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의 고대사는 전략적인 위치로 인한 여러 문명과 제국들의 영향을 받으며 다채로운 역사적 배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고대 도시들은 그 흔적을 간직하고 있어 전 세계 방문객들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고대사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중요한 교차점으로 여러 문명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주로 농업과 목축에 종사하며 살았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는 아케메네스 제국의 일부가 되어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유입되었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여러 유목민족의 침략을 받았으며 이 지역은 특히 6세기에 터키계 유목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1세기부터 12세기에 걸쳐서는 셀주크 제국이 투르크멘 지역을 지배하며 이슬람 문화가 널리 퍼졌습니다. 변화가 많았지만 이 지역은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번영했으며 다양한 문명의 흔적이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고대사는 긴 세월 동안 다양한 문화와 문명이 교차하며 발전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요한 역사적 교차점이었으며 고대부터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받으며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여기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의 고대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란의 간략한 고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이란 역사는 엘람 문명부터 시작합니다. 기원전 4000년경 시작된 이 문명은 페르시아 만일대에 꽃을 피웠죠. 이후 기원전 550년경 크로이소스 왕의 아케메네스 왕조가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키루스 대왕과 다리우스 대왕 통해 제국은 최대 영역까지 확장되었고 이들은 행정, 금융, 우편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란 고대사는 또한 전설적인 샤아나마, 즉 왕들의 책에 담긴 이야기들로 유명합니다. 페르도우시의 서사시에는 이란의 역사와 문화, 전설들이 집대성되어 있죠.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함에 따라 헬레니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국이 분열되면서 파르티아와 사산, 왕조가 각각 이 지역을 지배하며 이란 문명을 재건했습니다. 특히 사산 왕조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고 예술과 건축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란은 또한 실크로드를 통한 중요한 교역 허브로 번영했습니다. 이것으로 이란 고대사의 간략한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히 소개해드린 이란의 고대 역사는 오늘날 이란 문화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멘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예멘 고대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중동에 위치한 예멘은 사바 왕국으로 잘 알려진 고대 역사를 지녔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 번성했던 이 왕국은 발키스 여왕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예멘은 프랑킨센스와 모략, 향료 등의 교역으로 불을 축적했으며 이는 향료의 길이라 불리는 교역 경로를 형성했습니다. 이 길을 통해 중동과 지중해 지역으로 향료가 수출되었습니다. 4세기부터 6세기에는 히미아르 왕국이 힘을 얻으며 아라비아 반도를 지배했습니다. 히미아르 왕국의 수도 자파르는 국제상업의 중심지였죠. 그러나 이슬람의 출현과 함께 7세기에 왕국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멘은 향료의 중심지로서 그리고 다양한 왕국의 교차로로서 고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멘의 간략한 고대사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오만은 오랜 해양 역사를 갖고 있는 중동의 국가로 고대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이 지역은 마지안 문명의 일부였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능력으로 유명했던 이들은 동아프리카와 메소포타미아 사이를 오가며 활발한 무역을 진행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는 오만이 프랑키펜추스라 불리는 유향의 주요 생산지였습니다. 유향은 고대 세계에서 중요한 상품이었기에 오만은 로마와 같은 강대국과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슬람교가 유입된 7세기 이후 오만은 이슬람 세력의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바스 왕조 시기에는 오만인들의 해상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인도양 무역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중세 기간 동안 오만의 상업과 해상 능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16세기에는 포르투갈의 지배를 짧게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만인들은 17세기 중반에 자주성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오만의 고대사는 주요 무역 항로위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유향, 무역 해양력, 그리고 이슬람교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역사는 오만이 해상 교통의 중심지로서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이상으로 오만의 고대사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마칩니다.